자, 경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쪽, 11쪽입니다. 세계 경제 둔화의 미 금리 인상 스톱, 1도 3년 만에 경기 하향. 금리. 이 금리는 전부 다 미국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그래요. 달러의 금리가 지금 대략 여기서 기사를 보시면 10쪽입니다. 10쪽. 표를 한번 보세요.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얼마예요? 2.5죠. 2.5. 와우, 2.5포인트. 우리나라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1.75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 돈이 미국으로 갈 위험성이 있죠. 그죠? 그래도 많이 안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안 빠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출이 많이 되니까 어찌됐건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역사상 최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만큼 수출량이 많아. 액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 어떤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어떤 토대에서 미국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계속했어. 인상을 왜 할 것 같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자기네 나라 금리를 계속 올려.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엄청난 호황이에요. 호황이라는 말은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다라는 뜻이야. 자, 이 호황은 언제 시작됐을까? 이 2008년도 금융위기 들어보셨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모기지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결국에는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게 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똑같이 건물이나 땅을 사면서 한 30년 정도 내가 갚을게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를 띄우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 대출을 많이 해준 거야. 근데 부동산 가격이 대출을 이렇게 막 해주면 부동산 가격이 쭉 오르면 어때요? 쭉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쭉 계속 올라가면 대출을 많이 내줘도 리스크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사고 있는 땅에 빚이 많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계속 올랐어. 2008년 전까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좋아지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계속 땅을 팔게 시켜. 그러면은 전체적인 국가의 부가 증가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죠?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막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금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일정 정도 계속 추세대로 오르니까 그 추세에 맞게 이 부동산을 갚아야 될 땅 주인들 있잖아요. 돈을 빌려서 산 사람들이 내는 갚아야 될 돈을 묶어가지고 채권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나눠서 주식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고 살 수 있도록 어차피 돈을 갚는 사람들이 계속 매월 얼마씩 갚을 거니까 미리 채권을 딱 이만큼 해서 돈을 미리 땡겨 받은 거예요. 이 돈이 우리 얼마나 들어올 거니까 이거 먼저 사줘. 해서 채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을 만든 다음에 이 채권을 또 쪼개서 판 거예요. 쪼개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붙여서 판 거야. 근데 원 자산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 파생 상품들이 다 부도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엮여 있어서 정부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파생 상품으로 있는 이 채권들, 각종 돈들이 다 부도가 난 거예요. 이 부도가 난 걸 누가 맡겨줬어?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업
기업의 목적이 뭐죠? 이윤 창출이잖아. 이 잘 생각하셔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이윤 창출하다가 국민들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은 기업은 어떻게 되죠? 망하잖아. 그럼 그 피해받은 국민은 어디에서 보상받아? 누가 보상해줘? 결국 정부가 해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IMF 터져가지고 기업이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쭉 돈을 빌려다 썼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 팔아서 갚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 되는 순간 기업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기업이 망해서 사회에 피해를 주면 책임은 누가죠? 결국 국가나 국민, 정부가 책임져요. 기업의 목적을 이윤 창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당해요, 망해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요 상태는 미국의 금리가 지금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게 채권이에요. 그 모기지 채권을 팔면서 땅값이 하락하면서 부도가 난 이후에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냐? 금리를 계속 낮춰요. 그러면서 돈을 자꾸 풉니다. 계속 풀어요. 한 5년 정도 돈을 풀거든요. 5년 정도 돈을 푸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돌잖아요. 그 다음부터 대략 2016년도부터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집니다. 특히 미국 경기가 좋아져요. 특히 2014, 15 요때부터 조금 회복 기미를 좋아지는데 이때 이제 미국의 IT 산업, 구글, 뭐 애플 이런 데들이 수조 원씩의 돈을 영업이익으로 남기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돈이 확 증가하기 시작하던 시기가 그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죠. 그죠? 금리를 올리면서 싼 가격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이제 올리는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워낙 미국이 수익이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적자 재정을 펴긴 하지만 미국은 그 수입과 수출 대비 수입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금융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버틸 수 있는 게 이게 달러를 지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달러를. 왜냐하면 미국은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 수출 중에서 미국은 수출이 더 적어요. 미국은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도 미국은 왜 안 망하냐? 달러를 유일하게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라서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근데 많이 풀려서 그나마 미국은 경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이 말은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 다시 금리를 동결했다 이 말은 이제 경기가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세계 경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이제 조금 안정 궤도에 올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쪽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뭐 의외로 재밌는 게 많아요. 복잡한 것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뒷받침되어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